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23학년도 고1 학력평가 문항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한 세 문항을 볼 건데 우리 그 전에 가장 먼저 24번 글의 제목 문항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을 묻고 있었는데요. 자, 언제나 제목 문항은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야 된다고 했고 내용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선지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적으로 또는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제목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 유의하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He is tired of. 아이들은 그들의 their toys, 그들의 장난감을 실증나 하고요. College students, 대학생들은 get sick of cafeteria food. 카페테리아 음식을 get sick of 하죠. 자, get sick of라는 이 표현은 자, be sick of랑 뜻이 유사합니다. 자, 둘 다 마찬가지로 무엇에 질리다 또는 뭐뭐에 넌더리가 나다. 이 정도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카페테리아 음식에 진저리가 나고 질리고요. And sooner or later, 자, sooner or later 묶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묶어서 sooner or later 이라고 하면 머지않아 이 정도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머지않아 most of us, 우리 대다수는 lose interest, 관심을 잃어버려요. 근데 어디에 대한? In our favorite TV shows,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TV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자, 세 가지의 예시가 나왔죠. 세 가지 예시의 공통점은 우리가 좋아하던 거에 대해서 금방 실증을 느끼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bottom line. 자, bottom line 이라는 이 표현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bottom line. 자, 이 표현은 요점 또는 핵심 요 정도의 뜻입니다. 자, 그럼 해석해보면 the bottom line is that. 자, 요점은 무엇이냐면 we humans. 자, 대절 이하에도 주어 동사 있네요. 우리 인간들은요 are easily bored. 쉽게 뭐가 되더라? 쉽게 지루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but, 자, but이 나왔으니까 뒤에 부분 중요한 거죠. 하지만 why should this be true? 도대체 왜 이것이 사실이 되어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 왜 사실이 되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줍니다. The answer, 답변이라는 표현이니까 여기 뒤에 부분 중요한 거죠. 답변이니까. 자, 답변은요. lies, 자, lie라는 표현 나왔는데요. 자, lie라는 이 동사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거짓말하다라는 뜻이 있죠. 자, 두 번째는 어디에 놓여 있다. 또는 어떤 상태로 있다. 상태로 있다. 또는 눕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거짓말하다의 뜻이 아니라 두 번째 뜻으로 쓰였겠죠. 정답은 놓여 있어요. 근데 어떤 상태로? buried 된 상태로. 자, buryed의 원래 동사 원형은요. bury예요, bury. 자, 이 bury의 뜻은 그렇죠. 묻다라는 뜻입니다. 묻다. 자, 이때 이 묻는다는 게 질문을 하는 묻는 게 아니고요. 땅 같은 데 묻는다의 그 묻다입니다. 자, 근데 이 정답이 어떤 상태로? 묻혀진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bury의 과거 분사 형태, PP 형태 buryed로 나오고 있죠? 묻혀진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deep, 깊게 묻혀진 상태로 있어요. 근데 어디에? In our nerve cells. 우리의 신경세포 안에 깊게 묻혀진 상태로 정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컴마 위치 나오네요. 컴마 위치. 자, 우리 컴마 위치. 지난번에 교과서의 핵심 문법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 그렇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앞에 나온 뭔가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 추가적인 설명을 해준다고 했죠. 즉, 여기 이 문장에서는 our nerve cells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겠죠. 자, 우리의 신경세포는 어떤 것들이냐면 which are 디자인된 애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To reduce their initial excited response to stimuli each time they occur. 자, 문장이 조금 긴데요. 자, 일단 each time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무엇 할 때마다 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each time이 무엇 할 때마다 라고 해석될 때는 접속사처럼 기능해요. 따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지금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들의 초기에 자극에 대한 흥분되는 반응을 줄이도록 디자인된대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게 좀 있는데요. stimulai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stimulai는 형태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복수 형태예요. 복수 형태. 자, 얘의 원래 단수 형태는 stimulus입니다. stimulus. 자, stimulus의 뜻은 그렇죠. 자극이죠. 자극. 얘가 단수 형태고 얘는 복수 형태예요. 자, 그러면 자, 이때 day가 가리키는 건 그럼 무엇이겠어요? day가 가리키는 건 그렇죠. 앞에 나왔는 stimulai를 가리키는 거겠죠. 자극. stimuli 다시 적어볼까요? 스펠링 잘못 적었네요. stimuli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극이 발생할 때마다 자극에 대한 그들의 초기에 흥분되는 반응을 줄이도록 디자인된 우리의 신경세포 안에 정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그럼 신경세포 정리해 볼게요.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자, 우리의 신경세포는 어떻게 디자인되었어요? 우리가 초기에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죠. 근데 이 초기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지만 그 자극이 계속 발생하면 반응은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응은 처음에 엄청 크게 했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반응이 줄어들게끔 디자인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만 똑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당연히 반응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정답이 있대요. 뭐에 대한 정답? 우리가 지루함을 쉽게 느끼는 것에 대한 정답. 자, 뒤에 더 가보면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se neurons, 자, 이러한 뉴런은요. enhance their responses to things that change. 자, 대절 이하가 앞에 나오는 things를 수식해 주고 있죠. 자,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특히나 어떤 것들인지 좀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Especially things, 특히나 것들인데 어떤 것들? That change quickly, 빠르게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증진시켜 줄 수 있대요. 자, 우리의 신경세포, 우리의 누런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특히나 빠르게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반응은 향상시켜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자극이 들어올 때 그 자극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반응은 낮아지지만 빠르게 변화하거나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새로우니까 반응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내려가 보면요. We probably evolved this way. 자, 우리는 아마도 이러한 방식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Because 왜 이렇게 진화를 했냐면요. Our ancestors, 우리의 조상들이 got more survival value, 더 큰 생존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from, 뭐 하는 거로부터 가질 수 있냐면 자, from, 전치사 나왔죠. 전치사. 자, 전치사 뒤에는 원래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사에 ing 붙는 형태가 온다고 했었죠. 동명사가 온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attend 뒤에 ing 붙은 형태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 조상들이 무엇으로부터 생존적 가치를 더 얻냐면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to 어디에? What was moving in a tree than to the tree itself. 이거라기보다는 이거에 의해서 더 많은 생존을 얻는데요. 자, 뭐보다? 나무 그 자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퓨마와 같은 나무 안에서 또는 나무 위에서 움직이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더 큰 생존적 가치를 얻더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나무 그 자체란 얘기가 나왔어요. 나무. 자, 나무는 우리 변화하나요? 이동하나요? 그렇지 않죠. 얘는 이동하지 않는,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나무는. 자, 근데 이것보다 그 나무에 있는 나무 위에 있거나 나무 위에 아니면 나무 뭐 거기 근처에 그 퓨마가 있는 거죠. 퓨마. 자, 퓨마라는 건 뭐냐면요. 약간 고양이과 사전을 찾아보면 고양이과의 동물이라고 나오는데 약간 표범이나 사자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아무튼 동물입니다. 그 퓨마와 같은
그 나무 위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함으로써 생존을 더 잘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무는 변화하지 않으니까 나무라는 자극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퓨마는 우리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잘 하게 되는 이런 새로운 자극에 우리가 더 집중함으로 인해서 생존적 가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경세포도 진화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문장 남았는데요. 가보니까 Boredom in reaction to an unchanging environment turns down. 자, 주어는 boredom이네요. 지루함. 자, 근데 뭐에 반응해서 나온 지루함이냐면 변화하지 않는 환경에 반응해서 나온 지루함은 turn down 시킵니다. turn down. 자, 우리 turn down이라는 요 단어는요. 약하게 하다 또는 뭐 낮추다 이 정도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 환경에 반응해서 나온 지루함은 낮춘대요. 수준을. 근데 뭐의 수준? Neural excitation. 신경 흥분의 정도를 낮추게 됩니다. So that, 그래서. 자, so that이 so와 that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그래서라고 해석하거나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고 했는데 여기선 그래서 정도로 해석하면 문맥상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new stimuli, 새로운 자극.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봤었던 like other ancestors, our ancestors, 우리 조상의 어떤 hypothetical, 가설의 어떤 퓨마 공격과 같은 그런 새로운 자극이 stand out more, 더 많이 stand out 되도록. 자, stand out은 눈에 띄다 또는 뭐 두드러지다 이 정도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 다시 한번 보면 변하지 않는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지루함이 어떤 신경적 흥분의 수준을 낮춘대요. 자, 그래서 퓨마와 같은 새로운 자극이 더 커지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익숙하거나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루함을 느끼죠.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적인 흥분의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새로운 자극에 대한 것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새로운 자극이 좀 더 눈에 띄어버리게 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it is. 자, 그것은요. 뭐 같으냐면요. The neural equivalent와 같습니다. 신경적인 equivalent와 같아요. 자, equivalent, 동등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자, 이 문장에서처럼 명사로 대응하는 것, 상응하는 것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신경적인 대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무엇에? Of turning off a front door light to see the fireflies. 자, fireflies라고 하면 반딧불이에요, 반딧불이. 어두운 곳에서 반짝반짝하는 그 아이들, 반딧불이. 반딧불이를 보기 위해서 앞문의 전등을 끄는 것에 신경적인 동등한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 자, 이 부분이 함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반딧불이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반딧불이. 자, 반딧불이가 의미하는 건 뭐죠? 자, 이 글에서 나왔던 거 내용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거겠어요? 그렇죠. 새로운 자극, 변화하는 환경. 이 정도겠죠. 근데 그 새로운 자극, 변화하는 환경을 보기 위해서 뭐 한대요? 앞문 전등을 꺼버린대요. 자, 이건 뭐겠어요? 뭐에 대한 자극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미 내가 많이 경험해 본 것, 변화하지 않는 환경,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신경적인 흥분 같은 것들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뭐 때문에? 오히려 뭐는 커지고 새로운 자극에 대한 반응은 커지고 이런 얘기일 겁니다. 다시 한번 좀 깔끔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우리의 어떤 신경세포가 뭔가 익숙한 자극에 대한 반응은 줄어들게 해서 반대로 좀 새로운 자극에 대한 것은 좀 두드러지게 만들더라. 이런 얘기를 함축하고 있겠죠. 자, 아무튼 조금 내용이 제목치고는 좀 어려웠는데요. 이제 밑에 있는 어떤 제목으로 이 글을 표현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The brain's brilliant trick to overcome fear. 자, 우리 brilliant라고 하면 뭐 훌륭한 또는 뭐 멋진 이 정도의 뜻이고요. trick은 속임수죠, 속임수. 자, 그럼 해석해보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뇌의 훌륭한 속임수. 자, 일단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고요. 뭐 뇌가 속임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boredom,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 neural mechanism for detecting change,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신경의 메커니즘, 신경 기제. 2번, 정답이죠. 자, 우리 신경의 기제, 우리 신경 세포가 있다. 자, 근데 그 신경 세포가 우리가 반복적인 자극에 대해서는 지루함을 느끼게끔 하고 반대로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자극이 있을 때는 그것에 좀 집중하게끔 만들더라 라는 거니까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신경의 메커니즘, 그게 바로 boredom, 지루함이다 라는 얘기 맞죠? 2번 정답. 3번, humans' endless desire to pursue familiar experiences. 자, endless 한번 보면 end는 끝인데 단어에 less가 붙으면 무엇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즉, 끝이 없는, 영원한 이런 뜻이네요. 자, 그러면 자, 인간의 끝없는 욕망, 욕구. 근데 뭐 하려는? To pursue familiar experiences. 친숙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에 대한 거예요. 인간이 친숙한 경험을 좋아한다? 아니죠. 4번. The destruction of nature in exchange for human survival. 자, 우리 in exchange for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무엇 뭐 대신의 또는 무엇과 뭐 교환으로 이 정도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해석해보면 인간 생존에 대한 교환으로 자연의 파괴. 자연 파괴에 대한 얘기 아니었죠? 자, 마지막 5번. How humans change the environment to their advantage. 자, 여기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To one's advantage. 자, 원래 advantage가 뭐 장점, 이점 이 정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to one's advantage라고 하면 누구누구에게 유리하게 이런 뜻이죠. 유리하게. 자, 그럼 해석해보면 어떻게 인간들이 환경을 바꾸었는가?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유리하게 인간이 어떻게 환경을 바꾸었는가? 환경을 바꾼 것에 대한 얘기 아니죠. 정답 2번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관련된 단어랑 내용 정리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ire of. be tired of 라고 하면 무엇에 실증나다, 뭐뭐에 지루해하다 이 정도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tired of는 그런 뜻이고 sooner or later는 뭐 머지않아 이런 뜻이었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bottom line 이 표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었는데 이 표현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요점 또는 핵심 뭐 이 정도의 뜻이고요. initial은 초기의. 자, stimulus는 뭐였어요? 자극이었죠. 자극. 그리고 얘의 복수 형태는 stimuli,라고 했었고요. enhance는 향상시키다, 높이다 라는 뜻. attend는 뭐 주의를 기울이다, 뭐 참여하다 이 정도의 뜻이죠. 자, 주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오면 주제. 자, 인간이 쉽게 뭐를 느끼는 이유와 이에 대한 진화적 배경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렇죠. 인간이 쉽게 지루함을 왜 느끼냐 이걸 진화적 배경으로 좀 설명을 해줬죠. 자, 구체적인 내용 보니까 인간은 동일한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흥미를 잃도록 설계가 되어 있더라. 자, 그뿐만 아니라 또한 변화나 빠른 움직임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더라. 자, 이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생존에 뭐 했던 과거 때문이에요? 생존에 유리했던 과거 때문에 우리의 신경세포 자체가 뭔가 반복적인 자극엔 흥미를 잃고 그와 반대로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였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30번 어휘추론 문항을 볼 건데요. 어휘추론 문항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 1번에서부터 5번까지 보면서 혹시 이 단어에 반이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가 이것이 의심하면서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The term minimalism. 자, minimalism이라는 용어는요. gives, 줍니다. A negative impression, 부정적인 인상을 준대요. 자, 근데 누구한테? To some people, 몇몇 사람들한테요. 자, 근데 이 몇몇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who think,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뭐라고 생각하냐면 It is all about
sacrificing valuable possessions. 어떤 귀중한 그런 자산, 귀중한 어떤 자신의 소유물을 sacrificing, 희생하는 거야. 그건 전부 희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상을 준대요. 자, 우리 미니멀리즘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물에 필요 없는 것 같은 거 다 버리자, 뭐 정리하자 이런 게 미니멀리즘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 귀중한 거 그냥 다 희생해 버리는 거잖아. 다 버려 버리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부정적인 인상을 주겠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줄, this insecurity. 자, 이 앞에 문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insecurity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insecurity는 불안이란 뜻입니다. 자, 이러한 불안은요, naturally, 자연적으로 stem from. 자, 우리 stem from의 수거예요. 어디에서 유래하다, 기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불안은 자연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their attachment to their possessions. 그들의 소유물에 대한 그들의 애착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1번 동그라미. 괜찮은지 생각해 봐야겠죠? 아, 전의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이유는 야, 그거 내 귀중한 거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잖아. 다 희생해버리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자신들의 소유물에 대한 애착에서부터 오는 거죠. 내가 너무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버리기 싫은 마음. 이거 다 소중한데 라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1번 attachment, 애착 괜찮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음 문장 보니까요. It is difficult. 자, 그것은 어렵대요. 자, 근데 이때 그것이 뭔지 모르죠. 자, 형태만 가지고 있는, 형태,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 형식상의 주어, 가주어 부분이고요. 자, 진주어 부분은 뒤에 부분에 있었네요. 자, 이 부분이 투부정사 부분이 진주어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진주어를 가주어 자리에 넣어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네요. 자, 어렵대요. 자, 뭐 하는 게? To distance oneself from. 자, 여기서 표현 하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Distance A from B. 자, distance라는 게 사실 거리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distance A from B라고 하면 A가 B에게 뭐 거리를 두다. 또는 A가 B에 뭐 관여하지 못하게 하다. 그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관여하지 않게 하다. 또는 뭐 거리를 두다. 이 정도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럼 해석해보면 자, 누군가 스스로를 어디로부터? From something. 무언가로부터. 근데 어떤 무언가냐면 that has been around for quite some time. 꽤 오랜 시간 동안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거리를 멀게 만드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한동안 귀중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의 소유물들이랑 내 스스로를 거리가 느껴지게, 그러니까 멀어지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being unemotional anymore.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humans, 컴마 뒤에 일단 먼저 볼게요. human beings, 인간 존재들은요. give meaning, 의미를 줍니다. 자, 근데 어디에? to the things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것들에 의미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물품, 내가 자주 갖고 다니는 것들에 의미를 주게 되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형태가 살짝 뭔가 이건 뭐지? 싶은 부분이 있지 않나요? Being unemotional anymore. 이 부분이 약간 이상해 보이죠? 선생님 이 부분 해석할 때 혹시 뭐라고 해석했어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했었죠. 자, 이 문장, 이 부분 바로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분사구문. 자, 그러면 자, 이 분사구문으로서 이 부분은 뭐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주어인 human beings, 우리 인간들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인간들, human beings, 인간 존재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분사구문이 되기 전에 얘의 모습은 원래 어땠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접속사가 있었겠죠. 자, 접속사는 여기서 뭐뭐 하기 때문에 정도니까 그런 의미를 갖는 as라고 생각하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서 컴마 뒤에 있는 아이의 주어랑 동일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s human beings.
였겠죠. 자, 그리고 시제가 지금 컴마 뒤에 나오는 동사 보니까 현재 시제네요. 자, 얘도 똑같은 시제였기 때문에 똑같은 시제였기 때문에 동사 원형에 ing만 붙어서 분사구문 만들어줬겠죠. 따라서 are이란 현재 시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랬을 거예요. are unemotional animal. 뒤엔 똑같겠죠. 써볼까요? 여기도 emotional animal. 자, 원래는 이랬었겠지만 분사 구문을 만들면서 분사 구문으로 바뀌면서 접속사 생략되고 주어가 앞에랑 뒤에랑 동일하니까 생략되고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앞에랑 뒤에랑 둘 다 현재니까 여기 이 are의 원래 형태 뭐예요? be죠, be. 동사의 원형에 ing 붙어서 being unemotional anymore 이라는 분사 구문이 되었겠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전이 어땠구나 이런 것까지 뭐 굳이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만 해석할 때 여러분이 어색함을 느꼈을까 봐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인간들은요 당연히 내가 사용하는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a question arising here. 자, arise. 몇 번 나왔죠? arise. 발생하다, 생기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질문은요. is that 대절 이하예요. 자, 여기서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if 자, 만약에 minimalism이라는 게 will hurt one's emotion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자, hurt라는 건 뭐 아프게 하다, 다치게 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내가 가장 소중했던 것들 막 버리고 하는 거니까 이게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만든다면 Why become a minimalist? 도대체 왜 미니멀리스트가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The answer is simple.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The assumption of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한 가정 자체가 is fundamentally wrong. 근본적으로 wrong,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자, 왜요? Minimalism does not hurt emotions. 미니멀리즘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딱 주장이 딱 나와버렸어요. 자, 이 글을 쓴 글쓴이가 딱 얘기하고 있죠. 미니멀리즘이라는 건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가정 자체 아예 틀려버렸어. 3번 동그라미 괜찮고요. 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hurt 부분, 이 부분도 괜찮습니다. 문장의 맥락상 괜찮았죠? 그러면서 이 노란색으로 밑줄 친 이 주장이 나왔습니다. 필자의 주장이 나타나 있는 부분. 미니멀리즘이라는 건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 나오겠죠? 뒤에 보니까 You might feel. 자, 너는 아마도 느낄 수 있어. 어떻게? A bit sad. 약간 슬프게 느낄 수 있어요. 뭐 하는 동안? While getting off a useless item. 약간 쓸모없는 물건들을 다 버리면서 다 제거하면서 약간 슬픔은 느낄 수 있지만 But sooner than later. 자, 이거 그대로 해석해보면 더 늦은 게 아니라 더 곧이란 뜻이니까 sooner than later는 머지않아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하지만 머지않아 this feeling, 자, 이러한 느낌은 will be maintained, 유지될 거야. 자, 뭐에 의해서? By the joy of clarity. 어떤 명료함의 기쁨, 명료함의 기쁨에 의해서 유지될 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건을 미니멀리즘을 하면서 추구하면서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면 약간 좀 아쉬운 기분도 들고 약간 또 슬픈 기분도 들고 할 수 있지만 머지않아서 머지않아서 뭔가 이런 명료함의 기쁨에 의해서 이러한 뭔가 부정적인 감정, 슬픈 감정이 유지될까요? 아니죠. 사라지고 극복되겠죠. 따라서 maintained,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극복될 거야 라는 표현이 괜찮겠죠. 극복하다라는 표현, overcome이죠. overcome, 극복하다. 자, 근데 극복되는 거잖아요. 이 느낌이 수동태로 적어야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 overcomed라고 고쳐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슬프더라도 나중에는 미니멀리즘 하니까 집이 너무 명료하고 깨끗해졌네. 괜찮네 이거. 그런 느낌에 의해서 당연히 극복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이라는 건 누구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니까요.
minimalists. 자, 미니멀리스트들은 never argue,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That you should leave every convenience of the modern era. 자, 당신이 현대 시대의 모든 편리함을 다 버려야 돼. 현대 시대의 모든 편리함을 다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They are of the view. 자, 그들은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view라는 건 견해죠, 견해. 어떤 관점, 견해라는 뜻이죠. 자, 근데 여기 are of. 자, 이 부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요? are of. 자, 우리 동사 그 문장에서 be of가 나오면 be of 뒤에 나오는 애는 주어의 어떤 상태, 주어의 어떤 성질을 보통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the view, 자, 이 view, the view가 그들은 그 견해다.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자, 그런 뜻은 아니고 주어의 어떤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은 맞지만 보통 be of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be of 뒤에, 자, be of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명사가 나오는 경우, 자, 이때 of 나온 부분을 be adjective, be 형용사로 바꿔서 해석해주면 괜찮을 때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This tool can be of use in solving the puzzle.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잠깐 보니까 여기도 be of use 쓰이고 있네요. be of 명사 쓰이고 있죠. be of 명사 쓰이고 있어. 자, 이때 어떻게? of 플러스 명사 부분을 뭐로 바꾸라고? 형용사로 바꿔서 해석하면 괜찮다고요. 자, 그럼 해석해보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자, 이 장치는, 이 기구는요. can be 어떨 수 있냐면 형용사로 바꿔보면 useful 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이 장치는 뭐 할 수 있다? 유용할 수 있어요. in solving the puzzle. 퍼즐을 푸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of 플러스 명사 부분을 형용사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자, 여기 두 번째 해석 방법은 be of를 대신에, 자, be of 명사가 나왔을 때 이 be of 부분을 have, 같다의 의미로 대입해서 해석하면 좀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be of 부분을 have라고 한번 해석해보면 괜찮죠. They have the view. 그들은 이런 견해를 갖는다. 괜찮잖아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들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떤 견해? That you need to. 자, 당신이 you only need to. 단지 해야만 한다고. 근데 어떻게? Eliminate,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뜻이죠. 당신이 어떤 물품을 제거해야만 한다고요. 자, 근데 어떤 물품? That is unused. 사용되지 않거나 또는 are or not going to be used. 사용되지 않을 것들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사용되지 않을 것들 또는 사용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것만 해야 돼 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걸 버리라는 거지 가능한 한 다 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미니멀리즘이라는 건. 그래서 5번도 괜찮은 선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밑에 부분 내려와가지고 어휘 부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impression, 인상이란 뜻이죠. 인상. 두 번째, insecurity, 불안이란 뜻으로 해석했었고요. 세 번째, possession, 소유물 이런 뜻이죠. 네 번째, attachment, 뭐예요? 애착이죠. 애착. 자, 그 다음에 assumption, 추정이고요. 그 다음에 clarity, 명료함이죠. 다음 convenience, 편리, 편의, 편리함 이 정도의 뜻이고요. eliminate, 없애다 또는 제거하다 이 정도의 뜻이죠. eliminate. 자,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재, 자, 뭐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미니멀리즘의 본질이죠. 미니멀리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면 일부 사람들은 가치 있는 물건을 뭐 하는 거라고? 희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것은 소유물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오랜 시간 곁에 두었던 물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하는 인간의 감정 때문이더라. 자, 그런데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니멀리즘이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도대체 왜 미니멀리스트가 되냐?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니야 라는 거죠. 왜? 리스트들은 사용하지 않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물건을 없애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것저것 다 버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미니멀리즘의 본질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자, 35번 무관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가 있을 거고요. 분명히 그 주제와 다른 얘기를 한다라던가 뭔가 반대의 이야기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생판 상관없는 이야기라던가 그런 문장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In statistics, 통계학에서 the law, 법칙이에요. 자, 근데 뭐의 법칙이냐면 of large numbers, 큰 수의 법칙이니까 대수의 법칙이죠. 대수의 법칙은 describes, 묘사하는데요. 상황을 묘사합니다. 자, 근데 그 상황이 뭐냐면요. We're having more data. 더 많은 데이터를 갖는 것이 is better for making predictions. 어떤 예측을 만드는데 더 좋아 라는 상황을 묘사한대요. 요 첫 번째 문장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자, 이 문장이 사실 전체적인 우리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어떤 상황을 묘사할 수 있대요. 근데 어떤 상황? 보면 더 많은 데이터가 예측을 더 잘하게 만들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래요. 얘가. 자, 그 다음 줄 왜 그런지 보니까 According to it, 자, 그것에 따르면 the more often an environment is conducted, the closer the average of the results can be expected to match the true state of the world. 자, 여기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이 나옵니다. 자, 여기 더 비교급. 자, 적어볼게요. 더 비교급. 그 다음에 더 비교급. 자, 우리 더 비교급 해석 어떻게 해요? 그렇죠. 더 무엇 할수록 더 무엇 하다. 이 정도의 뜻이죠. 그럼 그렇게 넣어서 해석해보면 자, the more often an environment is conducted. 실험이 수행이 되는데 더 자주 수행될수록 the closer the average of the results. 그 결과의 평균이 can be expected. 예측된다는 거예요. 기대된다는 거예요. To match the true state of the world. 우리 세계의 진정한, 진실의 그런 상태에 맞춰지도록 더 기대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실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종종 하면 종종 할수록,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결과치의 평균이 실제 세상에서 나타내는 그런 어떤 상태에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확률이 좀 더 높다는 거죠. 데이터가 많으면 예측을 더 잘하게 돼 라는 내용, 똑같은 얘기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번 동그라미 보니까요. For instance, 자, 예를 들면 On your first encounter with the game of roulette. 자, encounter이라고 하면 뭐 맞닥뜨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 만남, 접촉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네가 룰렛 게임과 처음 만났을 때 you may have beginner's luck after betting on 7. 자, 네가 7에 베팅한 다음에 너는 초보자의 행운 정도 있겠죠. 처음 딱 해볼 때는. But, 하지만 또 나네. 더 비교급.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그런 뜻이죠. 하지만 the more often you repeat this bet. 하지만 네가 이 베팅을 더 많이 반복할수록 the closer the relative frequency of wins and losses. 이기고 지는 것, 즉 승패의 상대적인 빈도가
is expected to. 자, 기대된다는 거예요. 접근되도록, 가까워지도록 기대된대요. 근데 뭐해? The true chance of winning. 자, 진짜 이기는 것의 진짜 확률에 딱 맞아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건 뭘 의미하게 되냐면 meaning that your luck, 당신의 행운이 will 어떻게 될 거냐면 at some time,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fade away, 사라져버리고 말겠죠. 자, fade away, 사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네 행운이 조금 지나고 나면 행운이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 사라지긴 할 테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배팅을 하면 할수록 네가 이만큼 이길 거야. 10번 하면 보통 한 번 정도 이겨 라는 그런 평균치의 값, 평균적인 그런 진짜 어떤 확률에 점점점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럼 어떻게 돼요? 예측할 수 있는 확률, 평균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 같은 게 딱 나오게 된다는 거죠.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번 동그라미. Each number's symbolic meanings. 각각의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들은 can be interpreted. 해석될 수 있대요. In various ways.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대요. 자, 2번 동그라미까지 무슨 얘기였어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 번 하면 여러 번 할수록 그 특정한 것을 예측할 수 있는 확률 또는 어떤 그런 특정한 뭐 배팅을 몇 번 했을 때 이길 확률이 이거야 라는 그런 실제의 어떤 확률이 있을 때 거기에 더 가깝게 되고 그걸 더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였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각각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3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뒤에 조금 더 이어가 보면 and.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are promising. 굉장히 유망합니다. 자, 첫 번째 동사 부분이 지금 can be interpreted 여기 부분이었고 두 번째가 are이네요, 지금. 각각의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are promising. 자, promising은 유망한이라는 뜻입니다. 유망해요. In situations. 상황에서 유명합니다. 자, 근데 어떤 상황? That may change unexpectedly. 예측하지 못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망합니다. 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어떤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자, 그게 뭐 어떤 상황에서 유망하다 이런 얘기도 아니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도 조금 더 가볼게요. 4번 동그라미. Similarly, 유사하게. 자, 그럼 이 부분에도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정한 것을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뒤에 보니까 car insurers. 자, insurer는 뭐 보험업자 또는 뭐 보험사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차 보험업자는 또는 차 보험사는 collect large amounts of data. 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근데 뭐 하려고? To figure out the chances. 확률을 알아내려고. 자, 근데 어떤 확률? That drivers will cause accidents. 그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할 확률을 알아내려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왜? 데이터를 수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사고를 낼지 안 낼지 그걸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같은 얘기네요. 괜찮아요. 자, 근데 depending on 어디에 의존해서냐면 their age, 나이라던가 region, 지역이라던가 차 브랜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사고를 낼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론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하기도 하고 더 적게 내도록 하기도 하죠. 자, 마지막 5번 동그라미. 자, 이렇게 both casinos and insurance industries. 카지노와 보험 산업은요. rely on 합니다. rely on, 의존하다 이런 뜻이죠. 의존합니다. The law of large numbers. 큰 숫자의 법칙, 대수의 법칙에 의존합니다. 자, 뭐 하려고? To balance individual losses. 어떤 개별적인 손실을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런 대수의 법칙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막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나서 보상금을 많이 지급하면 손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만회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고를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예측해 본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 5번 동그라미도 그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하게 된다라는 얘기니까 얘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밑에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statistics, 통계학이란 뜻이죠. 두 번째, prediction, 예측이죠, 예측.
세 번째, conduct, 수행하다 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 encounter, 맞닥뜨리다 라는 동사로도 쓰이고 뭐 만남, 접촉이라는 명사로도 쓰인다고 했고요. 마지막 단어, interpret, 해석하다 이런 뜻이죠. 해석하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해 봅시다. 내용, 통계학에서의 대수의 법칙에 대한 얘기였죠. 그게 뭐냐면 더 많은 데이터를 갖는 것이 예측하는 데 더 좋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룰렛 게임 같은 경우 배팅을 여러 번 하면 여러 번 할수록 승패의 상대적인 빈도가 진짜 승률에 가까워지게 되고, 자동차 보험사 같은 경우 사고 확률을 파악하기 위해서 운전자의 연령, 지역 또는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더라 라고 했었죠. 이렇게 개별 손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수의 법칙에 의존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35번 무관한 문장까지 정리해 보았어요.